저 아이의 매력은 뭐지? 뭔가 특별하게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닌데 호감형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래든 어른이든 곁에 막 두고 싶은 그런 아이, 이런 아이들한테 보이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우리는 알아서 자기 할 거 잘하고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이런 아이들 굉장히 예사롭게 보이지 않지만 사실 저는 학교에서 또 이런 류의 아이들이 더 예사롭게 안 보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평범한데 늘 평판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저 아이의 매력은 뭐지? 이런 아이들. 다시 말해 뭔가 특별하게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닌데 호감형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래든 어른이든 곁에 막 두고 싶은 그런 아이, 이런 아이들한테 보이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오늘은요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크게 5가지 특징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는요, 불평이나 억울함이 크게 없어요. 있어도 오래가지 않아요. 아이나 어른이나 생활하다 보면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소망이나 바람이나 욕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개인적인 욕구가 원하는 만큼 잘 채워지지 않을 때 불평이 생기죠. 이게 굉장히 크게 생기는 아이도 있고 혹은 큰 불평 없이 잘 수긍하고 기다리는 아이들 있어요. 이 아이들의 차이는요, 이 소망이나 바람에 대한 그 책임을 본인이 쥐고 있느냐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모든 프로젝트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있을 때, 아니 모든 애들이 다 제대로 해야지,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활동이 잘 되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작더라도 자기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불평이나 불만, 억울함 이런 게 적을 수밖에 없겠죠.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니까요. 그런데 그 시선이 자꾸 타인에게로 가게 되면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불평이나 억울함 생기겠죠. 두 번째는요, 지혜롭게 주는 법을 알아요.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이런 기버에 대한 연구를 한 아담 그랜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가 말하기로는 2종류의 기버가 있는데, 하나는 셀프리스 기버, 즉 자신의 감정은 무시하고 남에게만 그저 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스마트 기버인데요, 자신도 돌보면서 동시에 남을 돕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는 어느 쪽인가요? 우리 부모님은요?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요, 셀프리스 기버는 나 자신은 없는 아이예요. 내가 원하는 건 있지만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 사람이 원하는 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아이가 행복하긴 어렵겠죠. 반면에 스마트 기버는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내 친구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할 때 마지못해서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건 셀프리스 기버. 스마트 기버는 급식소에서 막 밥을 먹다가 목이 말라서 물 들어가려고 하는데 옆 친구가 보여요. 그랬을 때 나 물 들어갈 건데 너도 혹시 마시고 싶어? 떠다 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이죠. 그러면 이때 그 친구는 어떤 감정이 들까요? 먼저 1차적인 감정은 고마움이겠죠. 그리고 나를 생각해주는 그 친구에 대해서 따뜻한 친구, 사려 깊은 친구, 배려심 있는 친구, 이런 생각이 2차적으로 드는 거예요.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걸 표현할 줄 아는 아이가 스마트 기버인 거예요. 별거 아닌데 호감형이겠죠. 세 번째는 굉장히 작은 차이지만 중요한 대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대화 기술이 뭐냐면 남의 말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말에 있었던 일을 자유롭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가지거든요. 이때 한 아이가 저는 주말에 가족들이랑 새로 생긴 돼지갈비집에 가서 외식했어요. 엄청 맛있었어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대부분은 맛있었겠다, 좋았겠다, 어디야? 이런 반응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맛있는 거 먹었다고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해요.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특정 필터가 생겨요. 남의 말을 그 필터로 걸러듣게 되는 거죠. 돼지갈비 먹었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고 왜 그걸 자랑해? 고작 돼지 먹어놓고는 그걸 자랑하는 거냐? 이렇게 왜곡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있는 그대로 듣는 아이는 먼저 돼지갈비 먹었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죠. 그렇게 되면 맛있었겠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공감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런 친구랑 대화하게 되면 어때요? 대화할 맛 나잖아요. 좋잖아요. 잘 경청해주고 반영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럼 호감이 가고, 그럼 같이 있고 싶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번째는요, 질문하는 태도가 달라요. 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혹은 순서를 바꿔서 너 의견 괜찮은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식으로 서로의 욕구를 인정하면서 함께 해답을 찾는 그 질문이자 굉장히 성숙한 관계의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내 의견만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약간의 실수를 했을 때도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있잖아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 관계에서든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든 늘 매력적이죠. 방어하지 않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보니까 실수를 해도 금방 바로잡는 아이예요. 이 관계라고 하는 건요, 태도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하는 태도는요, 훈련으로 기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요, 우선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내 생각이 옳다, 이 생각부터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 다음 상대방의 의견에서 반박할 포인트를 찾기보다는 먼저 끝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걸 계속 의식적으로 생각하도록 되뇌이는 거예요. 이걸 연습시키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모범 답안처럼 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아이와 의견이 다를 때 야, 그건 아니야. 이거 대신 그렇게 생각했구나, 엄마는 말이지,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데 하지만 중간에 이런 접속사는 걷어냈어요. 의도가 있는 거죠. 남을 비난하지는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걸 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가정에서부터 연습을 좀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모든 활동을 하는 모습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학급 신문을 만들어야 해요. 알리고 싶은 기사를 막 가독성 있게 편집을 하는데 이런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아이들마다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는가는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아이는 무조건 이 기사는 여기 배치해야 돼. 여기는 이 폰트로 해야지. 굉장히 모둠이 시끄러워지겠죠. 갈등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유연하게 앞으로 목표로 자꾸 나아가는 아이들은요, 내 안의 그런 욕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동시에 옆 친구, 우리 모둠원, 그리고 우리 반 공동체, 여기까지 염두에 두는 거예요. 수업 분위기까지 고려를 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내가 이걸 해야 해, 이렇게만 돼야 해, 이 must나 have to, 이게 없어요. 다른 친구들이랑 막 의견이 다를 때 다른 대안들을 자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아이인 거죠. 다른 수단, 다른 주제, 다른 시간, 다른 색깔, 그 외의 것들을 고려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데 너는 이렇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런 교집합을 잘 찾는 그런 질문들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요, 엄청 큰 문제가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지 않아요. 이런 모든 프로젝트를 다 하고 나면 발표까지 다 마친 뒤에 잘된 점, 아쉬운 점, 서로 칭찬할 점,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요. 애들이 주로 아쉬움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땡땡이가 완전 고집 부려가지고 모든 활동할 때 완전 어려웠어요. 걔가 발표 내용을 준비한 대로 안 해가지고 준비한 거 다 하지 못해서 엄청 아쉬웠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진짜. 이러면서 말이죠. 대부분의 주어가 타인에게 있죠. 결국 이런 태도는 관계를 무너뜨려요. 누구 때문에로 지목당한 그 아이, 걔도 어쩌면 열심히 안 했을 수 있잖아요. 그 아이랑도 같은 모든 별로 안 하고 싶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지적질한 아이 있죠. 걔랑은 더 안 하고 싶어 해요. 타인을 지적하기 전에 내 안에서도 원인을 찾아보는 그런 책임감 있는 태도도 중요하겠죠. 무엇보다도 이유를 사람에게 찾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애들이랑 교우관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친구들이 좋아, 어떤 친구들은 조금 불편해,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다 보면 진짜 너무 싫다고 하는 아이들의 유형이 뒷담화하는 애예요.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애, 그리고 아예 대놓고 막말하는 애. 그러면 제가 이어서 이렇게도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나는 어떤 종류의 친구인 것 같아? 아이들은 나는 그러면 뒷담화하지 않나? 막말하지 않나? 나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애들이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친구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대체로 상대에게 있다고 여겨왔기 때문이거든요. 그 친구가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의 특징들은요, 평범하기도 하지만 비범하기도 해요. 매우 보통의 아이인데요, 자기가 뭘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 그냥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자라는 중인 거예요. 누가 보여줬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많이 보여주셨겠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 그렇게 내 아이가 좋은 태도와 좋은 관계 기술과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